전 세계의 너네들밖에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것인지,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미식 축구에 열광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7일 일요일 캔사스시티 칩스와 탐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슈퍼볼 매치가 있습니다. 전미 프로축구 연맹의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경기죠. 사실 미식 축구 하면은 아메리칸 풋볼, 그야말로 미국의 축구인데요. 발을 쓰는 경기도 아니고 손으로 공을 들고 뛰는데 왜 축구라고 하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하면 미식 축구를 가리키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축구는 서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4대 프로스포츠 리그가 있지만 NBA, MLB, 그리고 NHL, NFL 가운데서 가장 인기 많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NFL 미식 축구입니다.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미국 사람들은 이 미식 축구에 열광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미식 축구만큼 이 남성의 야성미를 뽐내는 스포츠가 없고, 또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됐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기록으로 보면요, 미식 축구의 첫 번째 경기의 이 기원은 1869년 11월 6일에 있었던 프린스턴 대학과 러커스 대학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축구로 좀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같은 유수의 대학들이 참여를 같이 하면서 이른바 미식 축구 대학 연합 같은 것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미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사실 도련님들이 어떤 놀이, 스포츠 같은 거였는데, 전쟁터에서 휴식 시간 중에 취미로 이 미식축구를 하다가 각계각층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즐기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이 미식축구를 전파를 하게 된 겁니다. 초기의 미식축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와일드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위험했다고 해요. 지금은 4번 어템트를 통해서 10야드를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3번 어템트를 통해서 5야드를 가야 한다든지, 그리고 머리에 무슨 쓰는 헬멧이라든지 보호 장비 같은 게 거의 없었다고 하죠. 이 헬멧을 쓰기 시작한 게 한 1890년대부터 시작했다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선수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 모자 같은 걸 썼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헬멧을 썼고, 지금 우리가 보는 헬멧은 1940년대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간의 경기에서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구호가 이런 겁니다. 저 남북전쟁에서 피를 흘린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님들을 생각하면서 적진으로 용맹하게 돌진하라!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쓴 거죠. 어쨌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상당히 인기를 얻게 됐는데, 문제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식축구가 워낙에 과격한 운동인데 보호 장비도 별로 없이 하다 보니까 부상자, 사망자가 늘어나게 된 거죠. 1905년만 하더라도 무려 사망자 숫자가 19명, 중한 부상을 입은 중상자 숫자가 13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껏 공부하라고 아이비리그 보내고 대학 보내놨더니 아들이 죽어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크게 부상을 당해서 오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막 항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 미식축구팀을 없애버리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동을 건 사람이 있죠. 바로 대통령이었던 티오도어 루즈벨트입니다. 사실 이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마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전쟁도 없는데 이 남자들 이렇게 군기 좀 잡고 이러려면은 미식축구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좀 다치고 그런다고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기집애들처럼 말이야, 이런 식으로 미식축구를 절대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이 하버드에 들어가서 하버드 미식축구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를 치르다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요. 온몸에도 부상을 입고, 아무리 마초스러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식까지는 아버지다 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전국 대학 총장들을 모아놓고 미식축구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룰을 조금 바꿉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덜 위험하게, 더 안전하게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과격하고 위험한 운동임에는 틀림이 없죠. 두 번째, 남성분들이 이 전쟁 영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미식축구는 전쟁과 굉장히 비슷하다. 미식축구를 보다 보면요, 전쟁적인 요소들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입장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경기들 이렇게 선수들 입장하는 장면을 보면 살살살살 뛰어나와서 이름이 불리면 막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미식축구는 좀 달라요. 장내 아나운서가 팀의 이름을 부르면 먼저 깃발을 든 기수가 막 뛰어나가요.
그러면 선수들이 함께 와 하고 뛰어나갑니다. 그럼 필드에 있던 다른 기수들이 일어나서 어느새 필드로 와서 함께 조인해서 질주를 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치 콜로세움에서 글라디에이터들이 뛰어나오는 장면 같다라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필드에서도 조금 흥미로운데요. 보통 헤드 코치를 장군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이 미식축구팀에서 중요한 쿼터백을 야전사령관 혹은 지휘관에 비유를 하기도 하죠. 미식축구 경기를 보시면은 공격 라인 그리고 수비 라인인데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라인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몸집이 이렇게 큽니다. 그럼 이 라인맨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몸빵. 공격 측의 라인맨들 측에서 보면요, 수비들이 막 뛰어오잖아요. 쿼터백을 잡든지 러닝백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사람들 맞는 몸빵을 합니다. 혹은 쿼터백이나 러닝백이 공을 가지고 뛸 때 이 사람들이 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또 한 번의 몸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맨들은 몸들이 이렇게 좋아요. 저는 이 라인맨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걸 보면은 마치 전쟁터에서 창병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리고 러닝백이나 와이드 리시버가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적의 허점을 노리고 달려가는 기마병 같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어차피 미식축구라는 게 따지고 보면 상대방의 스쿼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적진의 심장을 향해 돌진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공을 내리꽂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투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미식축구에서 쓰이는 용어들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쿼터백이 이렇게 롱 패스하는 거, 멀리 던지는 거, 이거를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서 있는 그 공간을 트렌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을 가지고 뛰는 것을 그라운드 어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을 던져서 공격을 하는 것을 에어리얼 어택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보통 오펜스, 디펜스 이런 말은 많이 쓰지만 직접적으로 어택, 공격 이렇게 말을 쓰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미식축구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수비수들이 상대팀의 쿼터백에게 막 달려든 거, 기습적으로 달려드는 것을 블리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블리츠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1940년 9월 7일 영국 런던을 공습을 해서 무려 300개가 넘는 폭탄을 투하시킨 그 기습 공격을 블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전쟁적인 요소를 섞고 싶어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브라더훗을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냥 뭐 같은 팀에서 뛰는 동료애가 아니라 전우의 개념인 거예요. 네, 헐리우드에서도 이 미식축구는 정말 많은 영화들의 소재가 됐죠.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뭐 루디라든지 Remember the Titans, 뭐 그리고 블라인드 사이드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NFL을 묘사한, 정말 미식축구의 모든 것을 묘사한 걸로는 이 영화 정말 최고다, 애니 기븐 선데이를 꼽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캐머런 디아즈, 제이미 폭스, 데니스 퀘이드, 그리고 알파치노가 나온 영화예요. 이 알파치노가 샥스라는 구단의 감독인데, 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이 선수들에게 라커룸에서 하는 연설이 있어요. 이게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뭐 베스트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1인치의 차이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한다. 네 옆에 있는 너희 동료들, 너희 형제들이고 서로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 1인치의 차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거나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win or die예요. 이게 뭐 죽을 일이야? 축구인데. 그리고 이 연설을 듣고 선수들이 막 감명을 받아서 와 하고 라커룸 밖으로 뛰어나가서 막 터널 밖으로 뛰어나가려 준비를 해요. 이게 미식축구의 스피릿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미식축구를 미국인들이 처음부터 좋아했을까? 사실은 야구가 인기가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NBA라든지 MLB라든지 이런 프로스포츠 리그의 뭐 시청률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미식축구만 상승세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 NBA 챔피언십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 게임 6의 시청률을 보면 약 1,800만 명이 경기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MLB 같은 경우 월드 시리즈의 마지막 게임 시청률은 약 2,30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NFL 슈퍼볼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1억 명 이상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NFL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이냐?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에는 약간은 좀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지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저기 보니까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사람 죽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끼리 잘 살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의 처음에 건국할 때 생각이었는데, 미국이 점점 발전하게 되죠. 산업이 발전하고 또 경제력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의 구역도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건국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지금 군사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군사적인 DNA가 미국 사람들의 몸에 체화가 되고 이게 또 스포츠에 나타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식축구라는 거죠. 그리고 미식축구는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 예외주의, 우리는 특별해 이런 것들이 미식축구가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스포츠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케팅도 한몫을 합니다. 프로축구 리그가 만들어진 것이 1920년이고요. 그리고 라이벌인 AFL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둘이 함께 경쟁을 하다가 1966년에 합병을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슈퍼볼을 한 것이 1967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에 이용을 하게 되죠. 미식축구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NBA라든지 혹은 메이저리그와는 달리 희속성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NBA나 MLB나 경기들이 꽤 많죠. 시즌 중에도 경기가 많고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라든지 월드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가게 돼도 보통 7경기까지 치르잖아요. 그래서 4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데 미축구는 하나, 원샷, 원킬, 슈퍼볼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슈퍼볼까지 올라오는 팀이라면은 실력도 좋지만 운빨도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언더덕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팀의 운빨에 따라서 혹은 이 쿼터백의 컨디션에 따라서 언더독이 예상을 뒤집고 우승하는 일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반전의 매력이 사실은 슈퍼볼, 미식축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 파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프리게임 파티 같은 건데요. 이 미식축구장, 스테디움 밖에 주차장 같은 데서 팬들이 푸드트럭 같은 데서 먹고 그리고 서로 노래하고 춤추고 응원하고 막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각 구장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다 하면서 일부러 좀 키운 게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판타지 풋볼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감독이 돼서 선수들을 차출해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 중에 이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우승이 되는가, 이거를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2면 $2, $10면 $10 이렇게 내기를 하기도 하고 재미삼아서 하는 건데요. 저도 사실 이거를 해봤었어요. 유학 중에.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제 친구 따라서 그냥 같은 팀에 묻어서 가서 한 적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룰을 자꾸 알아야 되고 경기를 계속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미식축구 팬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NFL이 정말 많은 팬을 양상을 해냈고 마침 그게 미국이 패권국이 되는 그 궤적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식축구가 기본적인 룰만 숙지하고 보셔도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광고가 가장 재밌고 기발하고 웃겼는지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고요. 누가 뭐래도 하프타임 쇼가 있죠. 얼마나 화려하고 또 멋있는 쇼가 있는지 그걸 또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각 2월 7일 그야말로 테스토스테론을 한번 쭉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슈퍼볼 꼭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